정조 11년 황해도 평산. 시집온 지 석 달 된 새색시 박여인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다. 시집에선 자살로 보고 시신을 매장까지 했는데 뒤늦게 친정에서 타살을 주장한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이 한창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새색시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런 인명사건이 접수가 되면 이 관리들은 반드시 시신을 검사해서 죽은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검엄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무원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없을 무에 원통할 원, 억울함을 없게 하라. 이 책은 이 각종 죽음의 원인과 시신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검엄제도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 흠흠신서는 이 정약용 선생이 지은 형법서인데요. 이 흠흠이라는 것은 삼가고 또 삼가라는 뜻으로 이 관리가 법을 집행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이 흠흠신서에 박여인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박여인 사건은 3년간에 걸쳐서 아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박여인 사건의 해결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이 검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엄제도의 흔적을 쫓아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서울대 규장각. 이곳에 조선시대 살인사건 수사보고서라 할 수 있는 검안 500여 건이 보관돼 있다. 사인을 찾기 위해 시신을 살피는 행위는 검시라 하고 검시를 포함한 수사과정 전체는 검험이라 한다. 검안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놓은 보고서인 것이다. 500여 개의 검안 중에 우리가 찾는 박여인 사건의 검안은 없었다.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다른 검안들을 분석하며 박여인 사건의 내용을 재구성해보기로 했다. 검안엔 여러 가지 보고 서류가 모아져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이다. 시장은 간단히 말해 검시 기록이다. 그림과 글을 총동원해 검시의 결과를 집중적으로 밝혀놓은 검시 보고서인 셈이다. 시형도는 무원록의 기록에 따라 우리 몸의 각 부위를 인체 모형도 위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시형도엔 앞면 55곳, 뒷면 26곳 등 모두 79곳에 각 부분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시형도에 짚어진 각 부위를 나열해 놓은 것이 경목이다. 시형도와 대비해가며 경목에 적힌 글을 보면 시신을 바로 눈앞에 두고 보듯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예, 지금 이 경우는 척추에 그 약간 오른쪽 피부가 터져 있고 살갗에 그 구멍이 나 있는데 지름이 2,005푼 정도 되고 깊이가 1,002푼 정도 되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그 시체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목 끝머리나 별도의 종이에 그림을 그려 덧붙이기도 한다. 갑이 을을 죽일 때 사용한 낫이며 아무개가 독살당할 때 마신 약사발, 그리고 목을 맨 줄들이 그려져 있다.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물건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예사로 넘기지 않았다. 모든 내용을 기록한 후엔 검시 책임자인 수령이 도장을 찍는다. 그리고 검시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사건 보고서에 혹시 누가 후일에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위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도장을 찍었고요. 또 맨 마지막에 가면은 검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수결을 함으로써 그 검시 조사 보고서에 무한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모두 세 부를 만드는데 한 부는 검시관이 보관하고 또 한 부는 죽은 이의 가족들에게 준다. 나머지 한 부는 상부 보고용이다. 규장각에 보관돼 있는 시장들이 각 지방에서 올라온 바로 그것들이다. 검안엔 시장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받은 신문 기록도 들어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 보고서에는 매우 그 당시 상황을 구어체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이 다른 날이 아니다. 혼인을 한 경사스러운 날에 네가 나이가 어린 자로 어찌 가히 이런 짓을 하는가 한즉 동길수가 말하기를 너는 또 무슨 놈인고. 오늘날로 치자면 증언 녹음 기록인 셈인데 이것은 객관적인 검험을 위한 노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구어체로 진술 내용을 기록한 것은 1625년 인조 3년 이후에 시행된 제도인데요. 구어체로 기술함으로써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후일 관리에 의해서 기록이 되면은 사건을 왜곡하거나 또는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한 제도입니다. 즉 사건을 정확하게 현장 그대로를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구어 자료는 후일 대부분의 역사 자료가 힘있고 상층부의 역사만을 다뤘다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일반 민중들의 생생한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험은 원래 초검과 복검 두 번에 걸쳐 실시하게 돼 있었다. 물론 검시 책임도 각기 다른 사람이 맡게 돼 있었다. 해부를 통해 부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의 겉면만을 살피는 것이었기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다. 박여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시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당시 초검관이 만들었던 시장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라 그 내용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흠흠신서인 박여인의 초검 내용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상처의 길이와 너비까지 세세히 밝히고 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박여인의 초검 시장을 만들어봤다. 박여인의 시신은 두 눈이 감겨 있으며 목 앞쪽엔 길이가 한두 푼, 너비가 서너 푼 되는 찔린 자국이 2개 있고 옆으로 난 상처는 푹 꺼져 있다. 그리고 찔린 상처 위론 목을 맨 줄자국이 나 있다. 손은 부드러워 반항한 흔적이 없다.